안녕하세요. 수다몽더 시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최초의 여성 화가, 정확히는 역사화를 그린 최초의 여성 화가로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피렌체 아카데미의 회원이었던 아르테미시아 젠텔리스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다몽 영상은 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해 주세요. 아르테미시아 젠텔리스크는 1593년 로마에서 출생을 했는데 화가로서의 첫 명성을 쌓은 것은 이 메디치 가문이 이끌던 피렌체였습니다. 아르테미시아는 단 한 번도 여성 화가에게 개방된 적이 없었던 이 피렌체의 미술가 길드 겸 대학에 최초로 가입한 여성 화가인데요. 어두운 과거와 추문에 시달리던 한 여성 예술가의 잠재력을 알아본 이 메디치 가문과 인연을 맺어서 화가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르테미시아의 아버지 오라치오 젠텔리스크는 화가이면서 로마에서 화실을 운영하던 사람인데요. 자신의 딸 아르테미시아가 미술적 재능이 무척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는 여성이 미술을 공부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있었는데요. 미술학교에 입학하려고 했지만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거부당하게 됩니다. 오라치오는 딸을 자신의 화실에서 미술 수련을 하도록 했고 아르테미시아는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10대 후반부터 두각을 나타낸 아르테미시아는 아름다운 외모의 소녀였기에 더 유명해졌는데요. 아름다운 소녀가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드러내자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겁니다. 오라치오는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나 봅니다. 아름다운 딸이 세간의 관심을 끌자 아예 이 딸의 미모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합니다. 아버지 오라치오는 아르테미시아를 누드 모델로 세워 그림을 그렸는데요. 아버지가 딸의 누드를 그렸다는 점이 사람들의 묘한 상상력을 자극했고 그 덕에 그림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아르테미시아가 1610년에 그린 수산나와 노인들이라는 그림인데요. 음흉해 보이는 두 명의 노인이 젊고 아름다운 여인 수산나에게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수산나는 고개를 옆으로 떨구고는 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데요. 부유한 요아킴에게는 아름다운 아내 수산나가 있었습니다. 수산나는 자주 정원을 거닐며 사색에 잠기곤 했는데 마침 요아킴의 집에 머물고 있던 두 원로가 아름다운 수산나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됩니다. 그들은 계속 기회를 보다가 마침내 무방비 상태로 목욕을 하는 수산나에게 달려가서 협박을 합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함께 잠자리를 하든지 아니면 간음죄로 고발을 당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었죠. 수산나는 당당하게 그들의 요구에 저항합니다. 그러자 두 원로는 수산나를 간음죄로 고발합니다. 이들은 수산나가 정원에서 하녀들을 내보내고 어떤 젊은이와 정을 통하는 것을 우리가 봤다라며 거짓 증언을 했는데요. 수산나는 결국 법정에 세워졌고 재판 결과 사형이 선고됩니다. 수산나는 전 억울합니다. 제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신실한 청년 다니엘을 보냈는데 다니엘이 이 고발자인 두 원로에게 질문을 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짚어냈고 결국 그들의 음모와 거짓을 밝혀내죠. 자,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린 화가들은 참 많은데요. 이 미성년의 아르테미시아가 그린 이 그림이 사실 마음에 더 와닿는 것은 아름다운 이 어린 여류 화가에게 유혹하는 나쁜 손이 많았음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자신의 의지를 그림으로 옮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더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오라치오는 로마의 키날레 언덕에 있는 팔라비치니 궁 내부를 장식하는 큰 공사를 주문받게 됩니다. 로마의 명문가였던 파르네세 가문이 발주를 한 이 프레스코화 장식을 위해서 오라치오는 아쿠스티노 타시라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아르스티노 타시는 예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인물로 리보르노에서 노예선을 젓는 노예의 형벌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범죄자임에도 워낙 그림 솜씨가 뛰어나서 사면을 받았고 여러 곳을 거쳐 결국 로마로 흘러들어와 이 오라치오와 함께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이죠.
타시의 그림 실력이 정말 뛰어났던지 오라치오는 딸 아르테미시아의 이 미술 교육을 그에게 맡기게 됩니다. 자, 이것이 문제의 발단인데요. 타시는 아름다운 소녀 아르테미시아에게 욕정을 품었고 결국 그녀를 강간하게 됩니다. 자, 그 당시 강간을 당한 여성은 가문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오히려 쫓겨나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성범죄를 저지른 남자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는데 피해자와 결혼을 하면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가족 역시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강간을 당한 여자에게 이 결혼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죠. 자신의 범죄가 발각이 되자 마음이 급해진 타시는 오라치오에게 이 아르테미시아와 결혼을 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타시는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습니다. 결국 오라치오는 타시를 로마 법정에 고발을 했고 1612년 3월 16일 타시는 처녀성 강탈이라는 제목으로 체포됩니다. 문제는 타시가 체포된 이후 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는 겁니다. 아르테미시아가 자신을 먼저 유혹했고 지금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라는 것이 이 타시의 주장이었죠. 아르테미시아는 이 수치스러운 법정 공방을 7개월이나 견뎌야만 했습니다. 당시는 피해자도 조사를 받을 때 착고를 채웁니다. 착고는 착고라고도 하는데 제수의 손과 발을 묶는 이 족쇄였습니다. 족쇄를 차고 증언을 하는데 조사관이 네가 한 말이 사실이냐 거짓말이 아니냐 하며 모질게 추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관습에 따라 손톱 비틀기라는 고문을 받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계속 같은 증언을 한다면 사실로 믿을 수 있다는 당시의 이상한 조사 방법이었죠. 그렇게 아르테미시아는 수치스럽고 힘든 시간을 견뎌냈는데 1612년 11월 27일 이 판결이 내려집니다. 당시 로마 법정은 강간범에게 최소 5년에서 20년 동안 갤리선에서 노를 젓는 노예의 형벌을 내렸는데요. 타시는 5년간 갤리선에서 노를 젓는 형벌을 받거나 로마 추방이라는 관대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아르테미시아가 강간을 당한 데에는 그녀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 로마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생각과 소문이 타시가 관대한 처벌을 받게 하는 원인이었죠. 자, 그러다 타시가 저지른 새로운 범죄들이 밝혀집니다. 재판을 받는 중에도 처제와 불륜을 저질렀고 자신의 아내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발각이 됐고 또 오라치오의 작품을 훔치려 했다는 것도 밝혀집니다. 그리고 타시가 아르테미시아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위협했다는 증언도 나오게 됩니다. 결국 타시는 1년의 감옥형에 처해지는데요. 하지만 이 형기마저도 다 채우지 않고 반년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아버지 오라치오가 돈을 받고 타시의 석방에 합의를 했기 때문이죠. 아르테미시아는 강간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재판 과정에서 심한 모욕과 순환을 당했고 온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화가로서 재능을 펼치지도 못할 위기에 놓였으니 이 그녀의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상처받은 아르테미시아,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로마의 삼류 화가였던 피에란토니오 스티아테시와 결혼을 합니다. 그녀의 예술적 재능을 아끼던 후원자가 아르테미시아와 결혼을 하면 거액의 결혼 지참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요. 그녀가 결혼으로 가십을 벗어나서 다시 붓을 잡게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자, 이때 재정난에 시달리던 이 피에란토니아가 아르테미시아와 결혼을 하겠다고 자청을 한 겁니다. 자, 돈 때문에 결혼을 선택한 피에란토니아는 결혼 당일에서야 아르테미시아를 만났는데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 추문으로 가득한 로마에서는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던 아르테미시아는 남편과 함께 로마를 떠납니다. 그리고 1612년 12월 13일 아르테미시아는 메디치 가문의 대공
코시모 2세가 통치를 하고 있던 피렌체 공국으로 가게 됩니다. 남편이 된 피에란토니아는 피렌체 출신이었는데요. 코시모 2세의 양복 재단사로 일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아르테미시아는 이때부터 젠텔리스크라는 성을 버리고 롬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마 이 추문으로 휩싸인 과거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로마에서 따라온 추문은 피렌체까지 따라오게 되었고 이 피렌체의 사교계에 조금씩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 역시 순탄하지 못했죠. 무능한 남편은 아르테미시아가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실력의 화가임에 열등감과 질투심마저 느꼈고 자학과 학대를 반복하더니 어느 날 집을 나가 아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르테미시아는 남편의 가출 이후 아들 넷, 딸 하나를 혼자서 키워야만 했죠. 아르테미시아는 조용히 은둔하면서 그림에 몰두하며 괴로운 시간을 견뎌냈는데요. 그녀에게 뜻밖의 그림 주문이 들어옵니다. 메디치 가문의 대공 코시모 2세가 직접 작품 제작을 의뢰한 것인데요. 작품 주제는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베는 유디트였습니다. 먼저 이 홀로페르네스와 유디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디트는 이스라엘의 베툴리아에 살고 있던 정숙한 과부였습니다. 아시리아군 총사령관인 홀로페르네스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며 이 서방 세계를 모두 정복해 나갔는데요. 오직 이스라엘만이 신앙의 힘으로 저항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홀로페르네스가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요충지인 이 베툴리아를 포위하게 됩니다. 신앙심이 깊은 유디트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짓밟히는 건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죠. 유디트는 몸을 깨끗이 씻고 향유를 바른 다음 머리를 빗고 아름답게 꾸민 후에 아시리아군의 거짓으로 투항을 합니다. 홀로페르네스는 이 유디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했고 그녀를 연회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연회에서 홀로페르네스는 술을 엄청나게 마시는데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취하게 되죠. 유디트는 술에 취해 잠든 이 홀로페르네스와 단둘이 남게 되었는데 단호한 모습으로 이 홀로페르네스의 칼을 집어들고 그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다음 있는 힘을 다해 목을 2번 내리쳐서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잠시 뒤 밖으로 나가 그 머리를 기다리고 있던 하녀에게 주었고 하녀는 그 머리를 자루 속에 집어넣죠. 이 유디트가 행한 이 용감한 행위는 두고두고 화제되어서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많은 예술 작품이 탄생을 합니다. 이 유명한 일화가 담긴 그림을 코시모 2세가 의뢰를 한 것이죠. 1615년 3월 15일 아르테미시아가 운영하는 화실에 20여 명의 손님들이 방문을 합니다. 코시모 2세가 의뢰한 이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베는 유디트를 품평하기 위해 피렌체의 명사들이 화실을 직접 방문한 겁니다. 당시 25살의 젊은 대공 코시모 2세는 이미 아르테미스의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거 따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르테미스가 정말 실력 있는 화가인지만 중요할 뿐이었죠. 코시모 2세는 아내 마리아 마달레나를 데리고 아르테미시아의 화실을 직접 방문했는데 이때 함께한 손님으로는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있었고 미켈란젤로의 친조카이자 대학 교수인 레오나르도 브루나노티도 있었습니다. 이 작품이 바로 아르테미시아의 홀로페르네스를 죽이는 유디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른 화가의 작품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바로크 시대의 첫 개막을 알린 천재 화가 카라바조의 대표작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베는 유디트입니다. 카라바조는 로마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친 사람인데요. 이후 남부 이탈리아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1610년에 그림을 하나 그려서 로마로 되돌아오는데 스스로 자신의 목을 참수하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로마로 숨어 들어왔다가 이후 전염병으로 객사를 하게 되는 화가입니다. 그리고 아르테미시아의 아버지 오라치오가 이 카라바조의 친구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 카라바조의 그림과 아르테미시아의 그림을 나란히 놓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카라바조의 그림 속 유디트, 보시는 것처럼 아주 연약하기 짝이 없는
보이는 여성이 겁을 먹은 표정으로 몸을 최대한 뒤로 빼고 두 손을 이용해서 이 홀로페네네스의 목을 베고 있습니다. 자, 반면 아르테미시아의 그림 속 유디트는 어떤가요? 결의에 찬 강한 표정에 이 강인한 여성이 단호하게 이 홀로페네네스의 목을 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을 그리는 시각과 차별받은 여성이 표현하고자 하는 여성은 이렇게 차이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르테미시아는 홀로페네네스를 그릴 때 자신을 강간한 타시의 얼굴을 그려 넣었고, 유디트를 그릴 때는 이 악을 처단하는 용맹한 여전사의 모습으로 자신을 투영했다고 하는데요. 죄를 지은 타시를 사형시키는 자신의 모습을 몇 번이고 상상하면서 이 그림을 완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그림을 본 코시모 2세는 아버지 솜씨보다 낫지 않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시모 2세는 이 작품에 고액의 사례금을 지불했고, 루트를 켜는 여인 마리아 마달레나를 추가로 주문함으로써 이 첫 여성 예술가의 탄생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후 아르테미시아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계속해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가는데, 사실 강간을 당했던 과거의 이 상처가 그녀를 평생 따라다니면서 괴롭혔고 또 그녀의 트라우마가 되어서 이 같은 주제의 그림을 57점이나 그렸다고 합니다. 아르테미시아는 1635년 영국의 찰스 1세의 초청으로 영국에 갔고 아버지와 함께 그리니치궁 천장 그림을 그렸는데요. 1639년에 아버지가 사망을 한 이후에는 혼자 그림을 완성한 후 나폴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1656년경 55세 정도의 나이에 나폴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작품 활동을 했던 아르테미시아, 끊임없이 그녀를 무시하고 경계하는 이 남성 화가들의 편협함을 견디면서 묵묵히 붓을 들었던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여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어요. 당신은 카이사르의 용기를 가진 한 여자의 영혼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르테미시아가 자신의 그림을 주문한 이 고객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글인데요. 그녀의 그림에는 카이사르의 용기를 가진 그녀의 영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쉬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